안녕하세요. 90억 경제나무입니다. 먼저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영상도 아닙니다. 경제 뉴스와 시장 흐름을 공부하고 기록하기 위한 교육용 콘텐츠입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주 경제 뉴스, 금리, 달러, 원자재, 빅테크, 계절성까지 함께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첫째 주 일요일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고용은 식었고 금리 부담은 조금 줄었지만 시장은 이제 AI 기대감보다 실제 실적을 확인하려는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핵심 뉴스 3가지, 빅테크 주요 뉴스, 호재와 악재, 시장 반응, 7월 계절성, 금리와 달러, 금과 은, 유가, 그리고 다음 주 지표와 실적 일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 뉴스는 미국 고용 지표입니다. 미국의 6월 비농업 고용은 5만 7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약한 숫자였습니다. 실업률은 4.2%로 내려왔지만 이걸 무조건 좋은 신호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강하게 늘어서 실업률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참여가 줄어든 영향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연준의 금리 판단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너무 강하면 연준은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반대로 고용이 약해지면 금리 인상 압력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번 고용 지표를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해석했습니다. 연준이 당장 강하게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겠다는 기대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이 뉴스는 양면이 있습니다. 금리에는 호재일 수 있지만 경기에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용이 너무 빠르게 식으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 실적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고용 지표를 단순 호재로만 보면 안 됩니다. 금리 부담을 낮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경기 둔화 신호가 커지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뉴스는 빅테크와 AI입니다. 이번 주 빅테크에서는 엔비디아, 애플, 메타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인프라 투자의 중심에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HBM, 전력 인프라까지 연결되는 큰 흐름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건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관련 산업에는 호재입니다. 하지만 악재도 있습니다. AI 관련 주식은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볼 때는 AI 수요가 계속 강한지 뿐 아니라 주가가 기대를 얼마나 앞서 반영했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메모리와 저장장치 비용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커지면서 메모리 공급이 빡빡해졌고 이 영향이 아이패드와 맥북 같은 완성품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반도체 기업에는 호재일 수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반도체 회사의 실적에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플 같은 완성품 기업에는 원가 부담입니다. 소비자가 가격 인상을 부담스럽게 느끼면 판매량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즉, AI 붐은 모두에게 같은 호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매출 증가이고 누군가에게는 비용 증가입니다. 세 번째는 메타입니다. 메타는 남는 AI 컴퓨팅 자원을 클라우드 사업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보도됐습니다. 이건 호재로 보면 광고 의존도를 낮추고 AI 투자비를 새로운 매출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악재로 보면 메타가 AI 인프라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남습니다. AI 에이전트 개발 속도가 기대보다 느리다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메타에게 실제 성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결론은 이렇습니다. AI 사이클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제 기대감보다 실적, 매출, 마진, 투자비 회수를 보려는 구간입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세 번째 핵심 뉴스는 유가와 지정학 리스크입니다. 이란과 중동 리스크는 아직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진 문제가 아닙니다. 지정학 뉴스는 단순히 전쟁 뉴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란 리스크가 커지면 원유 공급 불안이 생기고 원유 공급이 불안하면 유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 부담이 커지고 물가가 다시 오르면 연준은 금리를 쉽게 내리거나 멈추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연결은 이렇게 됩니다. 이란 리스크, 유가 상승, 물가 부담, 금리 부담, 주식시장 부담입니다. 다만 이번 주 유가는 폭등보다는 안정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호르무즈 해역 관련 우려가 일부 완화됐고 공급 불안도 조금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뉴스 하나에 다시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유가와 중동 뉴스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 호재와 악재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호재입니다. 첫째, 미국 고용 둔화로 금리 인상 압력이 일부 줄었습니다. 시장은 금리가 덜 올라갈 가능성을 좋아합니다. 특히 나스닥과 성장주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달러가 약해지면 금과 은, 원자재, 신흥국 자산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달러가 약해질 때는 달러로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 7월 계절성은 역사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모두 7월에는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인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재도 있습니다. 첫째, 고용 둔화가 너무 심해지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집니다. 금리에는 좋은 뉴스가 경기에는 나쁜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빅테크와 반도체는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유가와 지정학 리스크는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유가가 다시 오르면 물가와 금리 부담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반응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S&P 500은 시장 전체의 위험 선호를 보여줍니다. 나스닥은 AI와 성장주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 시장 심리를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섹터입니다. 지수가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오르고 있느냐입니다. 몇몇 빅테크만 오르는 시장은 강해 보여도 속은 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술주, 금융, 헬스케어, 산업재가 같이 움직이면 시장 체력은 더 좋아집니다. 다음 주에는 S&P 500과 나스닥 지수만 볼 것이 아니라 반도체가 계속 버티는지 금융과 헬스케어 같은 다른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다음은 계절성입니다. 저는 시장을 볼 때 뉴스만 보지 않습니다. 시장의 시간표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월 계절성은 역사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S&P 500은 1928년 이후 7월 평균 수익률이 약 1.7%, 상승 확률은 약 61%로 집계됐습니다. 횟수로 보면 약 60번 상승하고 38번 하락한 셈입니다. 최근에는 11년 연속 7월 상승 흐름도 있었습니다. 나스닥도 7월 흐름은 좋았습니다. 나스닥 종합은 7월 평균 수익률이 약 0.9%로 플러스였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은 최근 18번의 7월 중 17번 상승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즉 7월은 S&P 500뿐 아니라 기술주에도 나쁘지 않았던 달입니다. 하지만 계절성은 법칙이 아니라 경향입니다. 7월이 역사적으로 좋았다고 해서 올해도 반드시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절성은 매수 버튼이 아니라 시장 바람의 방향을 보는 참고자료입니다. 그래서 7월의 바람은 우호적이지만 금리, 달러, 유가, 실적이 반대로 움직이면 악재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계절성과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다음은 금리, 달러, 금과 은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핵심은 결국 금리였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약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연준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 낮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달러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금과 은에는 긍정적입니다. 금은 단순한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실질금리, 달러, 중앙은행 매입, 지정학 리스크가 같이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크고 산업용 수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달러, 실질금리, 지정학 리스크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한 번에 단정하기보다 지표를 확인하는 편이 더 신중해 보입니다. 이제 다음 주 체크 포인트입니다. 월요일에는 미국 서비스업 지표가 나옵니다.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와 ISM 서비스업 PMI입니다. 서비스업은 미국 경제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숫자가 강하면 경기에는 좋지만 금리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미국 무역 수지가 나옵니다. 수출입 흐름을 통해 미국 경제와 달러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가장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FOMC 의사록입니다. 시장은 연준이 이번 고용 둔화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연준 내부에서 금리 인상 쪽 목소리가 강한지 아니면 경기 둔화를 더 걱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날 도매 재고와 소비자 신용도 발표됩니다. 소비자 신용은 미국 소비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보는데 참고가 됩니다.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기존 주택 판매가 나옵니다. 신규 실업수당은 고용 둔화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금리 부담이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실적에서는 펩시코와 델타항공을 보겠습니다. 펩시코는 소비재와 가격 저항을 보여줍니다. 펩시코 실적이 좋으면 소비가 아직 버티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 부담이나 판매 둔화가 보이면 소비 둔화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델타항공은 여행 수요와 서비스 소비를 보여줍니다. 항공 수요가 강하면 미국 소비가 아직 살아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이나 수요 둔화가 보이면 경기 민감주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빅테크 실적이 나오기 전 시장은 이 기업들을 통해 소비 체력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아직 강합니다. AI와 반도체 사이클도 쉽게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7월 계절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한 시장과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수익보다 변동성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게 추격하기보다 금리, 달러, 유가, 실적을 확인하면서 가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미국 고용 둔화는 금리에는 호재, 경기에는 경고입니다. 둘째, 엔비디아, 애플, 메타 뉴스는 AI 사이클이 살아있지만 실적 확인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셋째, 유가와 지정학 리스크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S&P 500과 나스닥 모두 7월 계절성은 나쁘지 않지만 계절성은 법칙이 아닙니다. 다섯째, 다음 주는 FOMC 의사록, 서비스업 지표, 신규 실업수당, 펩시코와 델타항공 실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90억 경제나무였습니다.